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Fitting Different Kind of Models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한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요 선형 회귀 모델을 핏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귀선을 그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직선으로 그어주는 게 회귀선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 선에 맞게 이제 비선형으로 그려주거나 그 다음에 여기 이상치 값이 있을 때 회귀선이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데 이런 이상치 제거하고 회귀선을 그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 실습해 보도록 할 텐데 이 데이터셋 조금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갤러리에 있는 첫 번째 예제가 요 앤스컴스 쿼텟 데이터셋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앤스컴스 쿼텟 데이터셋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회귀선이 똑같아요. 그래도 막상 시각화를 해보게 되면은 다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시각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데이터셋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이제 선형 회귀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더라도 이 선형 회귀에 대한 내용을 요 앤스컴스 쿼텟 앙콤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형 회귀식을 갖지만 이제 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앤스컴스 쿼텟 데이터셋 불러와서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sns.load 데이터셋에서 앤스콤을 이제 데이터셋 로드를 하고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고 x, y 컬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앤스콤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재사용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있었던 예제와 똑같이 요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텐데 LM 플롯을 그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쿼리 판다스에 있는 쿼리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데이터셋만 가져와서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앤스콤의 쿼리에서 데이터셋 요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스캐터 플롯의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캐터 언더바 KWS 키워드 해주게 되면은 요 스캐터 플롯에 있는 요 점을 크게 그려주는 옵션을 같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CI 실내 구간은 표시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CI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CI를 빼고 먼저 그려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CI를 그리는데 좀 속도가 오래 걸려서 특히나 용량이 큰 데이터에서는 CI를 빼고 먼저 그려본 다음에 CI가 필요할 때 CI를 넣고 그리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실내 구간은 제외를 하고 그렸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 점들을 에스티메이트 추정을 해서 이런 회귀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같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가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모델 그려보게 되면은 역시나 같은 회귀선을 그렸는데 여기 보면 앞뒤에 이 점이 조금 잘렸어요. 그런데 여기 예제 그림 보면은 안 잘렸거든요. 점이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시본의 옵션이 바뀌면서 이제 트렁케이트 옵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트렁케이트 false로 해주게 되면은 기본값이 바뀌어서 이제 안 나오게 되는데 false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백이 표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 LM 플롯에서 요 그 선형 회귀로 이제 그 모델을 그려주는 것보다 이제 비선형 회귀로 그려주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이제 예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옵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옵션에 보면은 오더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오더가 지금은 1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오더 값 2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선형으로 추정을 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요 그 회귀선을 그릴 때 직선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비선형으로 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더에 2 해주게 되면 이제 비선형으로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더 값은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셋 판다스의 쿼리를 활용을 해서 세 번째 데이터셋만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데이터셋 예제하고 똑같이 그려봤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상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치 때문에 이 회귀선이 이렇게 좀 약간 빗나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요 이상치를 제외하고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옵션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옵션에 보면은 이제 로버스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 로버스트가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 로버스트 값을 true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로버스트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이상치를 제외하고 이렇게 회기선을 이제 추정을 해서 그리게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했었던 팁스 데이터셋 가지고 와서 요 회기선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특정 팁 이상을 내면은 빅팁이라는 데이터 컬럼을 새로 만들어 주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팁스 데이터셋에서 요 나누기를 팁과 토탈 비율과 팁을 나눴을 때 이게 0.1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빅팁이다. 이제 15% 이상 됐다라고 하면 이제 빅팁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빅팁일 때는 true 아니면은 false로 되어 있어요. 파이썬에서 true는 1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false는 0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팁스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빅팁으로 true, false 값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 0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데이터셋에서 이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에서 이 빅팁 데이터를 가지고 이 ln 플롯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축에는 토탈 빅, y축에는 빅팁을 넣고 이제 그리게 되면은 이게 true냐 false냐 0과 1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ln 플롯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제 빅팁일 때는 여기 위에 true니까 여기 1의 값이 표시가 되고 아닐 때는 이렇게 0 밑에 값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회기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트렁케이트 false로 좀 여백을 같이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0과 1일 때 이런 회기선을 그려주게 되는 거는 이렇게 0과 1일 때 그려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로지스틱 회기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게 돼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 문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로지스틱 회기는 이제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해서 사건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렸던 것도 이제 팁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로 나눴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거는 회기이기는 하지만 보통 분류에 많이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로지스틱 회기는 이제 선형 회기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 기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기는 이제 종속 변수가 이항형 문제인 경우 유효 범주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 외에 이제 다항의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항의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회기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회기선 그린 거에서 이제 여기 옵션 보시게 되면은 이 로지스틱 옵션을 또 따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n 플롯으로 이 로지스틱은 true 하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터 옵션도 주었는데 이 지터 옵션 빼고 그리게 되면은 그냥 일자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점들이 일자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지터 옵션 한번 빼고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n 플롯 그리게 되면은 이제 선이 이제 겹쳐서 그 점이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터 옵션을 주어서 그리게 했다. 그래서 로지스틱 2로 하게 되면은 로지스틱 함수에 따라서 요 회기선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지스틱 함수에 따라서 이제 회기선을 그렸다. 그래서 이 로지스틱은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도 이제 분류 기법에 요 로지스틱 회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는 회기이지만 분류에 사용되는 회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LM플롯 예제 보게 되면은 로이스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이 로이스라는 거는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 문서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 그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일단 국소 회기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로컬 회기 또는 로컬 다항식 회기다 라고 해서 이 로컬 다항식 회기의 여기 특징, 장점이나 단점이나 요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제 국소 회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특징이 요 가중치 함수가 추정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먼 데이터에 이제 적은 가중치를 이제 부여하는 거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서 요 코드 그대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그렸었던 옵션 false로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false로 그렸을 때는 그냥 직선으로 곱게 그렸는데, 이 로이스 옵션을 true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국소적으로 이 회기 곡선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더 가중치를 주어서 이렇게 회기선을 그리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레지듀얼 플롯을 같이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레지듀얼 플롯은 우리가 이제 회기선을 그려주었을 때 그 추정하는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시각화해 주는 게 바로 이 레지드 플롯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소스 코드 그대로 가져다가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데이터셋, 엔스콤의 첫 번째 데이터셋을 가지고 레지드 플롯을 그리도록 했어요. 여기에서 이 0값은 이제 실제로 이 회기선을 그린 거에서 이 점들이 얼마나 이제 떨어져 있는지 이제 시각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레지드 플롯 그려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서 여기 레지드를 레그 플롯으로 바꿔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같은 데이터셋이에요. 엔스콤 데이터셋에 데이터셋 그 첫 번째 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선형 회기선을 그리게 되는데, 어떤 거는 이 선에 되게 가깝고 어떤 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여기 두 개의 점을 보게 되면은 거의 선에 그 가까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x축 값에서 한 7 정도에 해당되는 값은 약간 요 회기선에서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값들도 이 회기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회기선, 이게 저 위에서 그렸던 회기선이 수평으로 눕혀놨다 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 값은 요 회기선하고 거의 가깝게 있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값 보게 되면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값도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으로 이 레지듀얼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보통 이 레지듀얼이라는 거는 잔차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회기선에서 이 값이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표현하는 게 이 레지드 플롯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레지드 플롯을 이렇게 두 번째 데이터셋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다시 레그 플롯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레그 플롯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6번째 데이터와 12번째 데이터는 요 선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6번째와 12번째는 요 점이 거의 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얘는 차이가 0에 가깝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맨 처음 거랑 마지막 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회기선 아래에서 값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가깝게 값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이 레지드 플롯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셋 두 번째까지 이제 그려보는 예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LM플롯으로 이제 그 색상을 다르게 표현해 보거나 아니면 이제 서브플롯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